자유한국당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나경원 의원이 인적 쇄신 등의 과제를 과연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에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를 유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의원연맹의 해외 출장 문제와 다른 정치권 소식들도 차지원 부산가톨릭대 초빙 교수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나경원 의원이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당내 화합도 이끌어내야 하고 인적 쇄신도 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좀 시끌시끌한 것 같습니다. 예, 뭐 지금 당장 그러니까 발등에 떨어진 불이 네. 아마 15일 예정되어 있는 조직 강화 특위 여기가 아마 당무 감사 결과일 것 같습니다. 당무 감사 결과에 따라서는 아마 현역 의원들 상당수가 지금 당협위원장직을 박탈당할 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또다시 그 개파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가 나온다는 것이죠. 물론 뭐 지금 그 당 지도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로 보면 친박과 비박의 그 개파 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이야기는 나옵니다만 일단 뭐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당선되고 나서 제일 처음에 한 이야기가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 개파의 종식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또 다른 개파 분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인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비대위가 이거 지금 당무감사 결과를 내놓는 것 자체가 상당한 정통성과 정당성을 갖고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비대위 자체가 선출된 권력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 2월 달에 지금 전당대회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 당대 그 지도부가 새로 선출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 아마 나경원 원내대표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명백히 이 부분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지금 당 지도부와의 관계, 이 지금 이 의견 조율을 어떻게 네. 해낼지가 첫 번째 당면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적 쇄신의 대상자 명단이 발표가 되면 친박계와 비박계 갈등은 더욱 본격적으로 폭발하겠군요. 그럴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사실 뭐 나경원 의원이 그러니까 원내대표로 당선되고 난 뒤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나황연합군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야기인데 나황연합군이 뭐냐? 이게 나경원 원내대표가 된 데는 상당히 친박계의 지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친박계가 나경원 의원을 밀어서 당 원내 리더십을 회복하고 난 뒤에 내년 2월 달에는 한교안 전 총리를 영입해서 당근까지 갖고 가겠다는 그러한 그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상황이 만약에 착착 구체적으로 진행될 경우에 그럼 비박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년 2월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친박 비박의 갈등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실제로 친박계는 비상대책위원회나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공격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조직강화특위가 인적쇄신 명단을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실제로 인적쇄신으로 이어질 수 없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뭐 지금 사실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들의 의원 임기가 아직까지 1년 반 이상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사 당협위원장직을 박탈당한다 하더라도 의정 활동하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 2월 달에 새로운 당 지도부가 들어서면 다시 또 당내 쇄신의 작업이 일어날 것인데 그때 소위를 맞춰서 내년 전당대회 때 소위 말해서 줄만 잘 서면 자기는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비대위가 지금 내놓는 이 지금 조직 강화 특위의 결과 자체가 당의 쇄신을 이어지기가 힘들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것이죠. 네,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새 원내대표가 저는 간단치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대여투쟁에 고삐를 좀 쥐는 듯한 모습도 드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여야 협치가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 친일성으로 개파 종식과 함께 했던 이야기가 헌법 가치를 수호하겠다는 거거든요. 헌법 가치 수호 중에서도 지금 그 자유한국당이 보수당의 입장에서 가장 반대하고 있는 법이 지금 유치원 3법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사회재산 문제하고 연동돼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 지금 교착 국민에 빠져 있는 유치원 3법에 대해서 반대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지금 연내 지금 입법을 서두르고 있는 민주당 여권의 입장에서 상당히 힘든 상황이 된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소수 야당 3야당이 지금 상당히 이 대표들이 지금 단식 농성하고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상당히 반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것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는 부분도 있지만 어제 또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현재 우리가 지금 채택하고 있는 대통령제하고 권력 구조가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덥석 받게 되면 야당이 무력화되는 결과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권력구조 개편 논의, 즉
개헌과 연계되어서 논의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엄청난 고차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해관계 협치는 상당히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징계를 유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뭐 아주 절묘한 정치적 타협의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재명 경기지사 입장에서는 사실 본인 스스로가 셀프 백의종군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나름대로는 좀 자성과 반성의 모습을 보여줬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당원권이 정지되지만 그 실질적인 여러 가지 타격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당장 뭐 선거가 있어서 다시 출마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재명 지사의 거취를 둘러싸고 공식적인 논의를 할 경우에는 당내 분란이 심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 스스로가 셀프 징계를 요청해 왔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징계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내의 여러 가지 분란은 잠재울 수 있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모든 사태가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인가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면 밑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앙금은 그대로 가라앉은 상태에서 조금 내연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의 국가 보조금, 국회 보조금 사용 실태에 대해서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는데 비행기 표를 취소하고 그 수수료로 3천만 원을 낭비했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전 뭐 이거 이야기는 사실은 뭐 어제 오늘 있는 네.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국회에 보면 국회의원들이 입법 또는 뭐 정책 활동을 위해서 의원 연구 모임이나 또 의원 외교를 위해서 의원 연맹들 같은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지금 국회에서 상당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예산 중에 상당 부분이 해외 출장 명목이라는 겁니다. 근데 해외 출장 명목으로 사용되는 돈이 사실 제대로 사용됐느냐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동안 깜깜이로 되어 왔다는 것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행기표 예약해놨다가 국회 일정 때문에 취소하기 위해서 몇천만 원을 날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대한 문제는 감시와 이 처벌의 제도 자체가 지금 미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나오는 이야기는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이 국회 경비를 집행하는 데 대한 감시 역할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차재원 교수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